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추운 날씨인데요. 이 광화문 일대는 이 추운 날씨가 아니라 후끈 좀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는 15차를 맞았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친박단체들의 이 집회는 12차를 맞았는데 불과 이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늘 아주 시위를 좀 강도 높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요. 속속들이 좀 내용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정미경 전 의원, 최진봉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시는데 많이 추우셨죠? 네. 예, 많이 추우셨는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A 사옥 앞에 광화문 일대에는요, 이미 좀 집회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영상은 이제 광화문 광장을 쫙 저희가 크게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측에 이제 상단의 우측 화면은 저희 채널A 사옥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인데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 단체들의 집회는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단상에 올라서 누군가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상단의 좌측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박 단체들의 집회가 중점적으로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청도 자리하고 있는 그 대한문이라고요. 대한문 앞에는 이미 어이쿠 많이들 모였습니다. 지난주도 꽤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오늘은 아마 마음먹고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 네. 오늘 어떻습니까? 양진영이 뭔가 이제 세력 대결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탄핵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3월 13일 전에 일단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되면서 네.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양쪽에 어찌 보면 세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격화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대한문 쪽 있는 쪽을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좀 바라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러게요. 참 이게 보면 최근에 탄핵을 반대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과거하고 달라진 바가 없어요. 네. 거의 14%에서 15% 정도 탄핵을 반대하는 그 지지층 그대로인데 네. 이제 가만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네. 이제 현장으로 직접 나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보고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대한문 확실히 앞에 많아졌습니다. 네, 지금 저도 이제 매주 탄핵 토요일 반대를 날 느끼는 상황이죠. 이 시간에 방송을 진행하면서 항상 봤잖아요. 물론 전 직접 보지 못하고 화면을 통해 봅니다만 확실히 지난 그 태극기 집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규모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문 일대에 지금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집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저 TV 브라운관도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브라운관도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브라운관이 설치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많은 인파가 몰린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예. 실제로 지금 대한문 영상을 보고 계신데 조원진 의원, 윤상현 의원이 참가했고 또 청계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는 정동춘 이사장도 참석을 했고 김문수 전 지사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치권 인물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친박 단체들을 세를 좀 규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익, 자기한테 얼마나 유리하냐 이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 그렇죠. 나오는 분들을 보면 골수 친박이라는 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분들의 지지를 얻고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나가는 것 같고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로서 본인이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사실은 본인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층 자체가 결국은 친박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영으로 지금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 잡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기에 나오는 분들이 오늘 여러 군데서 친박 단체뿐만 아니라 보수 단체에서도 인원을 동원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잘 나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지지도 높은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갖고 나온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는 여러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모든 분이 탄핵을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이 친박 진영에서는 거의 총출동하다시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황수연 앵커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인재, 김문수, 윤상현, 김진태, 조원진, 이후현 의원 등이 오늘 지금 저곳에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저희 채널A 사옥 앞에 저곳에서 아마 연설을 할 것 같은데 태극기가 있다면 촛불이 있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도요. 1박 2일 동안 김성환 평론가님 진행이 어제부터 촛불 집회가 진행이 돼서요. 15.7km 구간에 걸쳐서 이제 행진도 진행을 하고 4시 반부터
사전 집회가 열립니다. 집회명은 물러나 쇼입니다. 물러나 쇼. 오늘 그 광화문 광장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요. 사실 원래는 예상이 좀 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쯤 되면은 양측이 좀 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시기가 더 당겨진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조금 더 불이 붙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촛불 집회 쪽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촛불 집회 시위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1월 좀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줄었어요. 예. 현재 결정이나 예. 흘러가는 상황도 좀 지켜보자 이런 이제 유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도 이 변론을 기일을 좀 더 늘려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로 볼 때 3월 13일 이전에 이 탄핵 심판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르는 위기의식이 좀 더 작동이 된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촛불 집회 인원이 좀 적었지만 이번부터는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예. 훨씬 많다 이렇게 봐야 알겠습니다. 한번 예. 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예. 것처럼 여야의 정치권 인사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선 양측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월 말 또는 3월 초면 탄핵 결정이 날이라는 그런 예상이 불투명하게 또 촛불 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황교안 총리의 태도라든지 또 새누리당의 태도, 여러 가지 거리의 상황들을 보면 기득권, 국정농단 세력의 복귀 시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조속히 2월 안으로 탄핵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태극기란 저에게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눈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국가 울려 나올 때도 눈물 나고 우리 그 추운데 손잡으면서 대통령님 꼭 살려주세요 하는 말 들어도 눈물 나고 태극기 집회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충정 어린 민심의 권리입니다. 네, 지금 목소리를 들었는데 정 의원님 이게 이 각 정당마다요 이 셈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에서 바로 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을 해서 촛불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촛불 집회 안 나온답니다. AI 무슨 본부를 찾아갖고 이제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고 하고 새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친박 진영 의원들 총출동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바른정당은 참석을 안 하고 여야 모두를 지금 비판하고 있고 예. 각각 셈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정치권은 다 셈법이 다르고 네. 다르게 물론 그렇겠죠. 다르게 네. 행동을 해요. 근데 턱 터져버렸어요. 예, 이 와중에서도 네. 우리는 지금 국민들께서 솔로몬이 돼야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어린 아이를 놓고 지금 누구는 이걸 반으로 잘라서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니다. 살려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니까 그냥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세법이 틀려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선 전국을 만든 것도 정치인들이에요. 탄핵 전국을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에요. 네. 그래놓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대선 전국이 지금 아닌 것 같으니 다시 촛불을 들어라고 하시는 분도 참 딱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한쪽에서는 또 친박 또 정치인들 나오셔서 저렇게 하는 것도 참 딱하세요. 근데 정말 돋보이는 분은 안철수 전 대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셈법이 달라도 셈법대로 안철수 해도. 전 대표는 오늘 촛불 집회 안 나온다고 네, 했어요? 본인은 지금 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왜냐?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기다리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해 줄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촛불 집회 소식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소식은 저희가 오늘 방송 중간중간 수시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